자, 어디인가요? 여기 형용사죠? 우리가 30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 기능까지, 형용사의 기능까지를 몰아서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그 접속사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등위 접속사라는 것과 종속적인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보통 하는 and, or, but 이런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관 등위 접속사는 요게 조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길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걸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봤을 텐데 중학생들이 이렇게 깁니다. And or but은 이게 연결하는 애들인데요. 접속사인데 접속하는 아이들 중간에 있어요. 근데 상관동의 접속사는 이게 접속하는 애들 앞에 한 개씩 붙어요. Not only A 있죠, but B 있죠. 그러니까 접속하는 애들이 얘 둘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쨌건 영어는 상관 등위 접속사도 많이 써요. 그래서 두 개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다루고요. 여기 보시면은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회색 칠해놨죠. 근데 왜 이러냐면 이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부사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접속사인데 얘네들은 무슨 절을 만드냐면은 명사절, 부사절, 관계사는 형용사절을 만들어요. 형용사절. 그런데 그 특징이 문장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여요. 문장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이면 그게 절이 돼요. 그게 원래 컨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이 명사절을 만들 때 우리가 종속절을 사용해서 하는 걸 보여드려요. 여기도 보여드리고 거기서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게 되면 중복이 되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종속적인 접속사는 부사절과 명사절 그리고 관계사절, 뭐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건 다른 데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전치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는 뭐 on 같은 거 있죠. on, 뭐 from 같은 거 있죠. 요런 단어들을 전치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on the table, on the table 그러면은 여기 명사거든요. 명사 앞에다가 on을 붙이면은 얘가 뭐로 변하냐면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로 변해요. 우리 명사는 그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배열할 때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과 뭐의 배열은 문법에서 정해줘요.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은 영어 문법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야, 니들이 이렇게 할 때는 요렇게 써? 이렇게 오형식이었잖아요. 근데 명사는 어느 자리에 나와요? 주어의 자리, 또 어느 자리? 목적어의 자리, 또 어느 자리? 보어의 자리에만 나와야 하는 것이 명사예요. 그런데 이 전치사라는 애들을 앞에다 붙이면은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나 부사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는 또 나오는 법칙이 따로 있죠. 그 기본 우리가 그 원칙이라고 한 거, 그 원칙에 따라서 애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문법 시간은 아니에요.
이미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근데 여기서 문법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차트를 그릴 때 그러한 문법의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걸 그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혼돈된다? 그럼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기세요. 넘기고 대충 하세요. 거기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충 하고 완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드리는데, 이 전치사도 수도시 많이 나와요. 형용사 부사에서 전치사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회색 처리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둥이 접속사, 종속 접속사 있지만 여기서는 종속 접속사, 전치사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용구라는 게 있어요. 관용구, 뭐 격언, 뭐 이런 거는 사실 문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문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문법처럼 문법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으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거 같은 거 이디엄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지울까요? 수거 같은 거, 관용구 같은 거, 격언 같은 거, 또 명언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문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물론 명언은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이건 문법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수거나 관용구, 격언은 여러분이 문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문장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은 문법으로 다루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내용을 쓰면요, 굉장히 유식하게 보여요. 이런 말이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이거 원어민만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얘네들이 알지?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대통령은, 야, 너희들이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수거, 관용구, 격언 좀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다루면서 문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굉장히 영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한 40개, 50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군요, 뭐 수거를 먼저 얘기하고요. 이제 수거하고 또 관용구에 또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수거는 단어를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해 놓으면 도저히 그 뜻이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뭐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어민들이 관습상 또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쓰는 거거든요. 관용구는 이렇게 단어를 보면은 요런 뜻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 좀 알겠다, 요런 의미가 있는데, 이 수거는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격언은 그냥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의 말이에요. 지혜. 예를 들면 뭐 아니 땐 굴뚝에 뭐죠? 연기 날 일 있겠냐?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거 이제 격언이라고 얘기하고, 명언은 그냥 문법적으로 잘 짜여 있고 아주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굉장히 뜻을 함축해서 말하는 주로 유명한 사람들의 스피치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 네 개는 우리가 관용구, 격언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면은 36번, 37번, 38번, 39번까지는 형용사의 기능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번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접속사, 뭐 격언, 그리고 형용사의 기능까지. 그게 조금 복잡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형용사의 기능은 뭐예요? 형용사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우리가 배제기 할 때 기억나세요? 배제기 할 때 이 기본 원리를 무엇과 뭐의 배열의 원칙이라 했어요. 형용사하고 부사의 배열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배열. 왜 배열이 중요해요? 토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형용사하고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형용사나 부사가 없으면은 좀 궁금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형용사나 부사를 쓸 때 이에 들어가는 배열이 중요하니까,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니까 그 배열을 얘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형용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어가 있고요, 구가 있고요, 절이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는 단어인 명사만을 수식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명사는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명사는 단어도 있고요, 구도 있고 절이 있어요. 근데 형용사는 구나 절은 수식하지 않아요. 명사구, 명사절은 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해요? 단어인 명사만을 수식해요. 그런데 얘들 수식하는 원칙이 형용사 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용사 단어는 단어의 명사 앞에 붙어요. 요런 거를 유식한 말로 전치 형용사라고 그래요. 이 전치가, 제가 한자 말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앞전자래요. 앞에 있는 거. 치는 위치한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은 명사 앞에 오는 아이들이 전치 형용사인데, 요건 단어인 형용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치 형용사도 있어요. 후치 형용사는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오는 절을 얘기를 해요. 형용사 구나 절은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단어가 2개 이상이에요. 길어지죠. 요런 애들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 붙는데요. 영어는 길어지면 무조건 뒤로 가요. 그 부사도 문장이 쭉 나오면 부사도 문장 끝에서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타동사가 되면은 얘가 누구를 데려나? 목적어를 데려나, 목적어. 그러니까 길어지죠. 그럼 목적어가 단어이잖아요. 그럼 얘를 수식하는 애들 형용사 넣을 수 있겠죠. 그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부사가 나오니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인 형용사는 명사 앞에 붙고요. 그걸 전치 형용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구나 절은 뒤에 붙어서 후치,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배경이에요. 이제 그걸 아시고 문장을 오시면은 여기 나오는군요. 수거, 관용구 이런 거는 문법의 일부는 아니에요. 영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용사 여기 나오는군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형용사 기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 기능은 문장 안에서 수식어의 기능을 한다. 단어의 명사 어디였어요? 단어의 명사의 성질, 수량, 상태 등을 설명하고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명사, 즉 단어의 명사를 수식하는 원칙은, 형용사 단어는 형용사도 종류가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전치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she's a pretty girl, 그러면 이 girl이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pretty란 건 예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인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 온단 말이에요. 형용사 구나 절은 2개 이상인 그 단어가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그 뒤로 가요. I have a car, 단어의 명사입니다. 앞뒤로 누가 와요?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to sell, 하나, 둘, 2개인 형용사예요. 이건 형용사 구로서 to 정사를 얘기하죠. 팔아야 할 차를 갖고 있어요. 이걸 후지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후지 형용사는 형용사 절을 얘기를 해요. This is the new car that I bought
this morning. 아침에 나가서 차를 사갖고 온 거예요. 야, 어딨어? 야, 이게 내 차야. 내가 아침에 사온 거야. 그랬을 때 this is the car. car가 단어의 명사입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형용사예요. 그게 앞에 붙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사갖고 온 차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형용사 절로 수식한다. 이 이야기니까. That I bought this morning. 길어지니까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후치 형용사라고 얘기하고 앞에 붙는 애들은 전치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기능은 요것만 알면 돼요. 단어의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는 앞뒤로 단어의 명사 앞뒤로 나올 수 있다. 단어인 형용사는 앞에 나오고 구나 절은 뒤에 나온다. 요것이 기능의 형용사 그 수식하는 기능입니다. 오케이? 또 한 가지는 보어로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된 요소를 할 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있었죠. 이 보어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사 이거 할 때 이게 뭐 대충 하자 해서 명사를 빼놨잖아요. 그래서 보어는 형용사로서 나와서 주어의 상태 같은 거 설명을 해요. 뭐 상태 무슨 뭐 직업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The cat is cute 이게 예문이요. 그 고양이는 예쁘다, 귀엽다 이런 얘기할 때 cute이 여기서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명사가 없는 데 나왔죠. 이런 것을 보어라고 그래요. 보어. 이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수식하는 기능이 있고요. 보어의 기능도 있어요. 이 형용사의 보어의 기능은 수식하는 것보다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식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하죠. 오케이?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할 때는 거기에서 다 배우신 내용이에요. 문법을 하면서 그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드려요. 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그려야 되는데 야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건 요러한 이유로 요렇게 갈라졌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나오는군요. 그 배제기에서 요 기 있잖아요. 기본 원리. 요거는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기능, 부사의 기능 수식하는 거. 수식어. 우리가 어가 6개 있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연결어. 근데 뭐가 있었어요? 수식어가 있었어요. 수식어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형용사하고 부사예요.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요? 명사. 부사는 누굴 수식해요? 동사. 명동 형부가 영어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은 누가 결정해요? 영어 자체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영어 배우려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명사하고 동사는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나열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는 정해진 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따라가죠. 부사는 동사 따라가죠. 따라가는 애들을 주가 아니죠. 종이라 그래, 종. 이 혼자 자기가 주인처럼 가는 애가 주인이고요. 그래서 주된 요소, 종속적인 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이건 뭐 조금 있으면 금방 알게 되는 얘기니까요. 자,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은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형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5개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거. 이건 나중에 나와요. 이건 우리가 60번 때, 70번 때 들어가면은 이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형용사, 부사는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인 형용사, 명사 앞에 형용사 구하고 구하고 절 뒤에서 뭐 전치, 부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부사 단어는 동사 앞에서 수식하고요. 부사는 주로 문장 끝 동사 뒤에서 해요. 동사 뒤에 나와서 뭘 얘기해요?
부사는 동사는 이방시장, 이유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문장 중에 부사가 없다 그래봐요. 그러면 뭐를 설명하지 못할까? 왜 주어가 동작하는 이유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부사가 없으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이 재밌어질까요? 궁금해질까? 아니, 궁금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30번 때는 세 가지를 해요. 30번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접속사 나옵니다. 그리고 격언 나옵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기능이 나와요. 자, 둥이 접속사, 여기 and 같은 거,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상관둥이 접속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종속 접속사는 우리가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무슨 이디엄 같은 거, 수거 같은 거,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명언이에요. 명언. 뭐 스티브 잡스의 무슨 뭐 졸업 연설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뭐 링컨의 뭐 연설 같은 거, 케네디의 연설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관용구라는 게 있어요. 관용구. 이 관용구하고 수거는 같아요. 근데 단지 구별을 하는 이유는 수거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 단어의 뜻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kick the bucket 이런 말이 있어요. 버켓을 찾자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break a leg 다리를 부러뜨려라. 행운을 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있어요. 관용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격언도 있어요. 격언도 이거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격언은 그걸 잘 들어보면은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하게 보여. 아니 뭐 그냥 20살밖에 안 된 대학생이 어떻게 한 60이 된 노인이 할 얘기를 저렇게 잘하지? 이럴 때 있죠. 아주 굉장히 아주 함축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이 격언이 많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6번부터는 우리가 형용사의 기능을 얘기해요. 형용사의 기능은 이거 뭐야? 수식어. 누구를 수식해요? 단어인 명사. 단어의 명사 수식할 때 이제 배열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단어인 명사 앞에 오는 애들은 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정사라고 하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단어인 형용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한정사는 하고 더 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니까 단어잖아. 단어. 단어인 형용사로 치지 왜 이거를 한정사로 치고 난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한정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근데 어떤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어요? 명사구, 명사절, 명사단어, 명사구하고 절은 수식하지 않아요. 명사 단어만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단어인 명사가 죄송해요. 이게 좀 길어지는데 단어인 명사가 있으면은 이 앞에 어나 더 같은 애들이 붙어요. n이나 다시 말하면 n이나 어나 더가 나오면은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단어인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단어인 명사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놈아 앞뒤로 누가 나올 수 있던 거야? 형용사.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요놈 아들이 보면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정사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뜻을 이렇게 뭐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기능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발음을 좀 약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발음할 때 우리는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단어인 형용사를 뭐 pretty 아까 이게 pretty 있었죠. pretty나 어나 똑같은 하나의 단어인 형용사지만
한정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한정사는 그 뒤에 단어의 명사가 나오는 걸 미리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정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또 거기까지 갔나? 이, 죄송해요. 이 명사가 여기 있다면은 단어의 명사는 앞에, 그리고 한정사도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나 후치 형용사는 누구예요?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소위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건 조금 뭐 이제 뭐 불완전한 문장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드는 단어들은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이 형용사절 만드는 애들은 관계사라고 불러요. 그럼 어쨌건 얘들 절이에요. 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이 안에 절이 들어있어. 절이 있으면 요놈 말을 복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법 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복문이 나오면은 시제 일치라는 말을 조금 아셔야 돼요. 문법은 이렇게 빌드업 되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고 뭐 시제일치는 나온 뭐 주절의 동사, 뭐 종속절의 종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이 골치 아파지는데, 그렇게 골치 아파지는 문법은 이러한 숲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아하, 요 녀석은 여기에 관한 예외구나, 이런 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법이 쉬워지는 거예요. 요거만 바싹 알면은 영법이 보이니까, 한 숲으로 보이니까 쉬워지는 거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야? 처음에는 대충 하세요. 처음에는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학생들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들을 좀 봤으니까. 그럴 때는 대충 이래도 하고 모르는 건 넘어가요. 대충 처음부터 쭉 돼서 그리는 거 대충이라도 그리는 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대충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누적으로 연습하셔야만 나중에 전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